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침에 후배가 안개 속에 뭐 흐르는 개울 소리가 뭐 이슬의 아롱진 무지개 아침에 두 손을 뭐 씻고 이런 마종기 시인의 기적을 보내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읽는 시 한 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옷 입고 눈곱 떼고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것도 아침을 깨우는 일이지만 그래서 마음이 어디 일어나지나요? 마음은 계속 이불 속에 뭉기적거리고 있죠. 그죠? 그때 좋아하는 시 한 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 다 있으실 거예요. 소풍 가는 날 왜 눈이 저절로 떠지는 완전 자동으로 떠지잖아요. 네. 가뜩이나 일어나기 싫은데 해야 할 일들은 잔뜩 있고 일어나고 싶겠어요. 제가 요즘 좀 그렇거든요. 그러나 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여러분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만나는 일처럼. 그래서 마음이 먼저 일어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어,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일처럼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아침에 해야 할 일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정기 시인의 기적처럼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네. 자, 오늘 만족도 조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부터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 기능사 그 필기 시험을 꼭 여러분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제가 막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풀이를 2시간 동안에 계속 해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들이 조금 다 아실 건데 애매하다 싶은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내서 여러분들 퀴즈로도 좀 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지난번에 우리 28번까지 했거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먼저 할게요. 자, 제빵 시 경수를 사용할 때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연수, 경수 뭐 많이 있지만 아연수, 악연수도 있지만 연수와 경수만 좀 비교 좀 해볼게요. 경수는 어때요? 좀 센 물이죠. 센 물. 그리고 왜 바닷물, 지하수, 온천수 이걸 경수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로 빵을 만들었을 때 물 자체가 센 물이다 보니까 어때요? 발효 자체가 잘 안 되고 왜 반죽이 단단해지고 단단한 반죽은 그러니까 단단한 반죽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량을 추가한다든지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트 양을 좀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스트 사용량 이게 조치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사용량 증가 이거 맞고요. 아시겠죠? 자, 메가 첨가 당을 첨가하면 이스트가 더 활성화할 수 있겠죠. 이거 맞고요. 자, 이스트푸드 양 감소. 자, 이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이스트하고 이스트푸드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생물 발효를 도와주는. 근데 이스트푸드는 반죽에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산화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산화제는 우리가 반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감소시키는데 경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낫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음, 급수량을 감소. 그러면 이건 정답이 뭘까요? 네. 급수량을 감소를 한다는 건 아니죠. 그죠? 급수량. 경수를 사용했어야 할 그 필요한 조치사항 중에서 우리가 물량을 증가한다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경수를 사용할 때 조치사항. 그러니까 물량을 증가하는 게 맞죠. 감소가 아니라.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감소가 아니라 증가예요. 급수량 증가. 경수를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물량을 증가하는 게 맞고 반죽이 좀 단단하니까 왜 좀 더 질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소는 안 된다. 자, 이스트 푸드의 성분 중 산화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조디카본 아미아드라고 그냥 외워주세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시니까. 네, 일반적으로 반죽을 강화시키는 재료들은 자 보세요. 딱 4개 보면은 가하고 다는 어때요? 일단 유지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안 되죠. 왜? 유지는 우리가 반죽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 다는 제외. 자, 라 한번 볼게요. 라는 우리가 설탕, 소금은 동일하네. 산화제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동일하니까 얘 먼저 봐야겠지. 탈지분유. 자, 그리고 그러면 설탕과 탈지분유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어때요? 우리가 소금은 경화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설탕은 연화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설탕은 반죽을 연화작용,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강화시키는 재료들. 소금, 산화제, 탈지분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다음은 단백질의 기능성이 아닌 것은 유화 안전성, 기포성, 물 형성, 호화. 자, 일단 단백질 기능이 아닌 것은 호화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호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전분이 익는 거지 호화라는 말을 쓰진 않잖아요. 단백질이 호화된다는 말은 쓰진 않아요. 그냥 단백질이 응고된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화를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단백질은 유화 안정성, 기포성, 물 형성을 하는구나,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죠? 자, 지방질의 구성 뭐 이거는 제가 문제 낼 수도 없죠. 너무 쉬우니까.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네. 자, 냉동빵에서 반죽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 냉동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결국 지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냉동빵을 만드는 거니까 나중에만 사용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스트가 어느 정도 활성을 멈춰줘야 되잖아요. 네. 만약 내가 사용할 때 이스트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이스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자, 이것도 나왔네, 문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괜찮아. 이건 이제 조금 어렵지 않아. 패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무조건 밀가루 중량을 구하려면 제가 이거 방정식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볼펜이 있으면 이 방정식은 이건 같은 거는 재미있으니까 한번 풀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방정식이니까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밀가루 정말 못 쓴다, 그죠? 여러분 지금 다 썼을 걸 미리. 밀가루 비율 대 어때요? 밀가루 무게. 밀가루 무게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난번 했었죠. 총 배합률, 총 배라고 쓸게요. 총 배합률 대 어때? 총 반죽 무게. 총 반죽 무게. 자, 총 반죽 무게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밀가루 비율, 우리 밀가루 비율, 배합률 100% 무조건 100이죠.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100.
그리고 우리 그거 밀가루 무게 아직 몰라요. 밀가루 무게 모르니까 X는 총 배합률 여기 나왔어요. 총 배합률 180 180대 어때요? 총 반죽 무게 몰라요. 총 반죽 무게 X. 그러면 우리가 총 반죽 무게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완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총 반죽 무게는 이 또 총 반죽 무게도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공식에 외우셔야 돼요. 총 반죽 무게는 진짜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것만 알게 되면 이런 문제 두 번만 풀게 되면 여러분 이건 너무 자신 있어라고 이 자신감 빰빰. 네. 그래서 총 반죽 무게를 구해야 돼요. 총 반죽 무게. 총 반죽 무게는 완제품 무게 나누기 이 공식만 다 알게 되면 여러분 엄청 쉬워요. 1 마이너스 손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제품 여기 나와 있어. 완제품 증량 400g을 200개를 만들고자 하면 어때요? 그럼 8만이겠죠. 8만.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다. 그죠?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8만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8만 나누기 1 마이너스 손실 2%.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손실을 보면 이렇게만 그냥 뭐 발효 손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발효 손실만 나오는 문제도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 발효 손실만 했었죠. 근데 이 아이는 냉각 손실까지 있대. 냉각 손실 우리가 식힐 때 거기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 손실하고 이 2% 손실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 그러면 14% 빼주면 되겠네가 아니라 각각 빼주셔야 돼요. 1 마이너스 12%를 냉각 손실을 따로 또 해주셔야 돼요. 이게 총 반죽 무게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퍼센트를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죠. 소수점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약간 1 마이너스 0.02 100을 곱하니까 네. 1 마이너스 0.02 나누기 자, 1 마이너스 여기도 1 마이너스 0.12 12%니까 이렇게 해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0.88이고 88이고 여기는 0.98. 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알아. 지금 미리 지금 저보다 볼펜이 먼저 나가 있을 거예요. 답 나와 있을 걸 지금 계산기 눌러가지고 저보다 더.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했더니 92764.34가 나왔어요. 37이 나왔어요. 네. 8만 나누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92.7692764가 나왔어요. 92,764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참 제가 여기 노트를 꺼집어 내 가지고 메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력이 제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아주 올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미리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이미 다 풀었을 텐데. 그러면 아까 이제 대입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180대 이렇게 곱해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아시죠? 됐거든요. 다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신다. 그죠? 속으로 지금 화가 났어. 아까 했더니 9, 2, 764 했더니 그러면 x 빼면 자 x는 5, 1,
0.53576 6g. 이게 지금 밀가루 중량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기 나왔죠? 이미 여러분 다 표시해 놓고 있었네. 그죠? 제가 더 항상 늦죠, 여러분보다. 네. 자, 이렇게 되겠고,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거 다음에, 이거 반드시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제가 제빵 교수님께 이거 꼭 문제 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그래야 보람 있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빵 이론에서도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갈 거 많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중간고사 같은 것을 결국은 문제에서 이런 문제집에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간추려서 이게 지금 다른 책들마다 다 공통된 부분을 제가 여기서 소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수업했던 걸 중간고사에 제대로 쓸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요. 자, 이렇게 하고 36번. 자, 식빵 반죽의 희망 온도가 27도일 때 실내 온도, 이것도 물의 온도 나왔다. 그죠? 여러분 이것도 또 하실 수 있으세요. 물의 온도.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공식 외우기가 참 뭐 같죠?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풀어다 보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거 오지랖이에요. 자, 물의 온도, 사용할 물의 온도 공식. 희망 온도 곱하기 3 마이너스 실내 온도 플러스 밀가루 온도 플러스 마찰 계수 이거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내 온도가 얼마래? 실내 온도가 20이래. 밀가루 온도가 20이래. 마찰 계수가 30이래. 다 나왔어요. 대입만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희망 온도 27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3 마이너스 70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답 나왔다. 11도. 이렇게 해서 수학 공식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꼭 패스하지 말고 꼭 풀어주세요. 자, 37번. 단백질 함량이 2% 증가된 강력 밀가루 사용 시 흡수율의 변화에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반죽의 흡수율 변화 공부한 적 있으세요? 제가 첫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밀가루 단백질이 1% 증가 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흡수율은 그러니까 밀가루 단백질이 1% 증가하면 흡수율은 1.5에서 2% 증가된다고 했어요. 이거 생각나세요? 네. 자, 그러면 몇이에요? 2%가 함량이 증가됐대. 그러면 여기서 배가 되니까 1.5 곱하기 1.5 곱하기가 아니라 2%니까 1.5에서 2%니까 여러분 3%가 되겠죠. 흡수율의 변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같은 조건의 반죽에 설탕, 포도당, 과당 같은 농도로 첨가했다고 가정할 때 마이야르 반응 속도를 촉진시키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 갈색 반응 아시죠? 갈색 반응인데 이게 갈색 반응에는 그러니까 마이야르 반응이 있고 헤르밀 반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갈색이 나타나는데 무슨 차이죠?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다가 단백질, 열을 가하고 이 열을 가하는 거는 카라멜 반응이고요.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가해서 갈색 반응이 나타나는 게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색깔은 누가 더 빨리 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과당이 제일 빨리 납니다, 여러분. 과당이 제일 빨리 나고, 그럼 과당이 제일 빨리 나면 이거는 우리가 그 상대적 감미도하고는 또 달라요. 색깔 나는 순서이기 때문에 과당이 제일 달고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설탕.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밀가루 50g에서 젖은 글루텐 15g을 얻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하기 싫은 것들을 제가 그냥 가지고 왔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다 하고 나면 아 맞아 어렵지 않았어. 자, 밀가루 50g에서 젖은 글루텐 이것도 나왔다. 젖은 글루텐. 자, 밀가루 속에는 우리가 글루텐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글루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백질이 있습니다. 젖은 글루텐을 15g을 얻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반죽을 딱 떼어가지고 막 반죽을 살짝 떼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글루텐이 다 잡혔는지 이렇게 늘어 펴잖아요. 그 생겼는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그때 빵 반죽을 찬물에 막 씻어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전부는 다 물에 씻겨 나가고 뭔가 구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글루텐입니다. 뭐 구조만 같은 거 이게 좀 딱딱한 게 뭐가 있어 남아요. 그것만 고무 같아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으세요. 자, 해서 집에서 수제비 한번 해봐서 반죽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수제비 반죽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반죽 조금 떼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하고 나서 뭔가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글루텐인데 이 글루텐이 바로 젖은 글루텐이에요. 근데 이 젖은 글루텐을 건조시켜서 만드는 게 이게 활성 글루텐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이 젖은 글루텐은 무조건 나누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건조 글루텐이에요. 이 젖은 글루텐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젖은 글루텐은 무조건 건조 글루텐으로 바꾸려면 건조 글루텐은 젖은 글루텐 나누기 무조건 3이에요. 이것도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건조 글루텐 함량이 나와요. 근데 얘 보세요. 얘 한번 볼게요. 밀가루 50g에서 젖은 글루텐 15g을 얻었대. 그러면 밀가루 50에서 15g을 얻었대요. 퍼센트니까 하게 되면 이게 30%가 나오는데 이게 30%가 나오는데 이건 젖은 글루텐 함량이 30%. 그러나 이걸 지금 조 단백질 함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30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가 나와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좀 아셨나요? 이해가 가겠죠? 우리 여러분들 이해가 왔는지 한번 볼까? 어,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면, 네. 다음 중 연속식 제빵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연속식 제빵법이란 뭐예요? 우리가 액정법을 기계로 바꾼 것이 연속식 제빵법입니다. 모두 기계화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모두 기계다 보니까 설비 감소하겠죠. 설비 공간. 네, 됩니다.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아닌 거. 발효 손실 감소? 네, 됩니다. 산화제 같은 게 들어가니까 발효를 많이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효 손실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설비 감소 이거 되고 노동력도 감소가 되고 왜? 노동력 감소 되겠죠. 음, 기계가 다 하니까. 그리고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의 경감? 무슨 소리예요? 일시적 기계 구입 경감 증가하겠죠. 그죠? 기계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다 기계인데 그럼 돈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연속식 제빵법은 이런 큰 공장에서나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재료 중 많이 사용할 때 반죽의 흡수량이 감소되는 것은 반죽의 흡수량 영향을 주는 요인 보면은요. 우리가 분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분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증가하면 흡수율이 1% 증가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감소되는 걸 묻고 있거든요. 뭐예요? 활성 글루텐, 손상 전분, 유화제. 정답은 설탕이에요. 자, 설탕은 우리가 5%를 증가를 하잖아요. 설탕이 5%를 증가하면 흡수율은 1% 감소를 합니다. 설탕은요. 왜? 뭐예요? 설탕은 삼투압에 의해서. 그래서 많이 사용할 때 흡수율이 감소시켜요. 설탕이. 아셨죠? 그리고 손상정분은 우리가 어때요? 1% 증가할 때 그러니까 손상전분은 우리가 밀가루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극단적인 예 들었잖아요. 손에 상처가 입혔는데 기스가 났는데 물에 이렇게 담갔더니 되게 찌릿찌릿했다고. 네, 그러면 이게 더 밀가루가 흡수량이 좋기 때문에 적정 그 함량이 4.5에서 손상전분 4.5에서 8%가 있으면 좋다. 전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손상전분은 4.5에서 8%가 적당하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흡수율 같은 거, 흡수량,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흡수량, 흡수율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설탕, 감소가 되는 거. 흡수량이 감소되는 거. 자, 다음은 42번 한번 볼게요. 탈지 분유를 빵에 넣으면 발효 시 pH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pH 우리 너무 잘 알죠? 수소 이온 농도,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아보는 거. 근데 탈지 우리가 분유를 빵에 넣으면 어때요? pH 촉진시킨다. 아니죠. 자, pH 상승 촉진시킨다? 상승을 촉진시킨다? 아니죠. 우리가 알칼리에서는 이스트가 그러니까 산성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알칼리에서 이스트가 분해될수록 우리가 산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밝아지는 거거든요, 빵이. 근데 우리가 분유 같은 경우는 반죽에 탄력을 가하고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분유 나오면 무조건 그냥 완충작용 하세요. 완충작용. 분유 나오면 무조건 세트로 외워두세요. 분유 완충작용. 반죽에 탄력을 가하고 그래서 빵 반죽에 우리가 분유를 많이 넣는 경우도 많이 넣어요. 그죠? 탄력을 주고 충격을 또 완화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자, 반죽의 변화 단계에서 생기는 외관이 되며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탄력성이 증가되고 이런 거 여러분 반죽이 되었을 때 이 상태 반죽이 변화해서 단계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탄력성이 증가하고 하면 어때요? 탄력성이 증가하면 발전 상태. 그죠?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 시험 문제에서 신장성이 증가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신장성이 증가하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렛다운이에요. 신장성이 증가한다고 하면. 네. 그리고 탄력성과 시험 문제 탄력성과 이 탄력성뿐만이 아니라 신장성까지 묻는 것도 있어요. 되게 많이 봤어 제가요. 신장성까지 묻게 되면 뭐예요? 클린업 단계 여기 이거 클린업 단계는 신장성과 탄력성 최대일 때 그리고 신장성 증가는 렛다운 얘는 반죽이 매끄럽고 이런 상태. 알겠죠? 우리 믹싱의 6단계에서 그 믹싱의 6단계도 꼭 알아두세요. 제가 이거 끝나면 이거를 PDF 파일로 전환해서 여러분 줄 건데 앞면에 보면은요.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지금 아주 간략하게 제빵 시험에 관한 한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는 것들 다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여러분들. 간략하게 요것만 딱 하고 가시면 믹서기부터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요것만 간략하게 웬다고 해도 읽고만 가셔도 중요한 키포인트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조금 더 다음에 시험 나오겠지만 라운더, 둥글리기, 라운더기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보고 가시면 돼요. 출력해서 요것만 봐도 다 38개 다 맞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랬다는 거. 다음 자, 반죽의 내부 온도가 60도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알겠다. 뭐예요?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점진적 증가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60도 이렇게 도달한 거 그럼 오븐 스프링인가 막 이렇게 오븐 스프링하고 오븐 라이즈하고 여러분 착각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게 점진적인 증가 아직 색깔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븐 스프링은 이미 60도에 도달해가지고 커지는 거 급작스럽게 한 3분의 1까지 부푸는 걸 오븐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븐 라이즈는 아까 제가 항상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선라이즈 이제 해 뜨기 전에 이제 막 올라오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6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 하면 오븐 라이즈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그냥 점진적인 증가이고 60도에 도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븐 라이즈라고 하고 여기 오븐 라이즈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오븐 스프링도 나옵니다. 급작스럽게 한 3분의 1 정도 증가할 때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냉동 제법에서 믹싱 다음 단계 공정은 뭐야? 여러분 믹싱 다음 단계 뭐예요? 이거 문제 한번 나가볼게. 이거 답 주세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지금 아무도 안 듣고 있나? 고민하고 계시나? 자, 이거는 믹싱 다음 단계는 무조건 1차 발효예요. 그러니까 믹싱은 보통 1차 발효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자, 지금 이 아이가 묻고 있는 거는 냉동 제법이에요. 이거 정말 헷갈리시면 여기서 낚이시면 안 돼요. 냉동 제법에서 해서 냉동빵 만들 때 믹싱하고 나서 보통 1차 발효는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1차 발효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려면 한 20분 정도? 그냥 한 10분 정도 안 해도 돼요. 왜? 냉동빵은 우리가 나중에 쓸 거니까 굳이 발효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 발효가 아니고 그냥 발효 분할로 들어갑니다. 아셨죠? 아니 여러분 쿠폰 안 주려고 이렇게 저기 낚였죠? 손 낚였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낚이는 문제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예의주시 하셔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오늘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원이 너무 정말 대박 웃겼어. 자, 빵반죽 시 반죽 온도가 높아지는 주 이유. 왜? 뭐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 안 내겠죠. 문제 안 내겠지. 퀴즈 안 내겠죠. 마찰열 때문에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빵을 치대면서 열이 생기잖아요. 마찰열에 의해서 반죽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찰계수라고 하죠. 마찰열 때문에 마찰계수. 네. 다음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 아이고 이건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밀가루 속에 글루텐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자, 밀가루 속에는 우리가 단백질이 글루텐을 그러니까 물을 넣고 나서 반죽을 하면서 글루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밀가루 속에 글루텐이 아니라. 밀가루 속에는 단백질이 어때 있어요, 우리가? 음, 글루테닌과 글루아딘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글루테닌, 글리아딘. 그러면 우리가 얘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물을 결합해가지고 글루텐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죠? 너무 잘 알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빵 시간에 우리 김동훈 교수님 큰일 났네. 자꾸 우리 친구들이, 여기 글루테닌, 글리아딘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글루테닌에는 반죽의 탄성을 나타내고, 한번 볼게요. 이 글루테닌은 우리가 반죽의 탄성을 나타내고, 이거 탄성을 나타내는 건데, 김동희 교수님께 좀 자랑하세요. 탄성을 나타내고, 반죽의 탄성을 나타내고, 그죠? 탄성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러니까 밀가루 속에 글루테닌이 몇 프로? 몇 프로 있다고 했죠? 제가 20% 들어있다고 했어요. 글루테닌이. 그리고 글루아딘은 우리가 반죽의 신장성, 점성, 늘어나는 거. 그것을 여기가 글리아딘 속에는 우리가 36%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밀가루 속에. 글리아딘이. 그래서 얘가 물을 결합해가지고 요거까지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세트로. 그래서 얘가 물을 결합해가지고 글루테닌을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효모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효모, 다른 말로 이스트죠. 근데 이거 틀린 거네. 이거 여러분들 틀린 건지 안 틀린 건지 이거 맞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자, 효모, 다른 말로 이스트. 우리가 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산화탄소 알코올이잖아요. 그죠? 당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출합법, 제빵용 효모, 항명, 사크로미세스 세레비지요. 산소 유무에 따라서 증식과 발효가 달라진다. 당을 분해하여서 산과 가스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이죠. 네. 이렇게 함량도 잘 사카라멘세스 세레베지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또 잘 아시죠, 뭐 이제는. 자, 다음 중 식물계에 존재하지 않는 당은 뭐야 이거? 강 교수님이 이거 잘하시겠다. 유당, 젖당. 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포유동물, 젖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유당. 이거는 조금 쉽네요.